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1일입니다. 아리씨가 제가 지난번에 수익성 분석을 계속 해드리면서 요즘에는 수익성 분석을 조금 덜 해드렸는데, 아리씨가 조금 올랐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리씨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 상황들, 내역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아리씨가 그럼 올랐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좋아졌을 텐데 왜 안 해주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태양광 되게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8월 20일 목요일 어제죠. 아리씨 현물시장 거래 속보입니다. 47,000원이 나왔습니다. 요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보다 한 2,000원 정도 거래 가격이 올라서 47,000원이 됐는데, 이게 1000아리씨당 47,000원이다 보니까 그냥 뭐 킬로와트당으로 보면 뭐 47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S&P랑 REC를 더한 게 우리가 수익성이다 보니 S&P를 봐야 되는데, 7월 달에 저희 적용 S&P가 71원이었습니다. 71원에 47원을 더하면, 제가 더하기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수할까봐 118원입니다. 120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장기거래 계약 때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이 안 되면 140원에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정이 안 되면 120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 7월 발전량이 되게 유례 없던 장마였죠. 비가 계속 왔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소 평균을 내봤더니 2.92가 나오더라고요. 2.5가 나온 데도 있고 조금 넘는 데가 3.3시간 조금 넘는 데도 나왔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2.92가 나와서 매출이 나온 걸 봤더니 지난 9년, 한 8, 9년 동안 저희가 받은 금액 중에 월 평균 매출로 제일 낮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S&P도 바닥이고 REC도 바닥이고, 우리가 장기거래 계약 2016년도에 장기거래 계약 금액이 71원까지 떨어졌다가 12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 지금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S&P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상황, S&P가 REC가 너무 안 좋은 상황, 지금도 S&P가 너무나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뭐 공상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S&P가 낮아진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까지. 그래서 S&P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REC가 올랐는데 47,000원 됐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상태고요. 또 발전 사업자분들, 저희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메가급 발전소 해놓으셨는데, 사실 뭐 수익이 너무, 예상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막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400km 이상 물건 산다는 것들요. 사실 REC 안 된 분들한테는 저는 그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물량인지도 알고 그 업체들이 사는 게 아니라 뭐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조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팔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쪽에서라도 된다면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로 별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 우리 RPS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반기 RPS 그럼 준비하면 하반기엔 좀 나아질 거냐? 어제 뉴스 기사에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반기 경쟁 입찰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쭉 서치를 해보니, 지금 용량 구분을 세분화하겠다. 뭐 100kg 미만, 그리고 500kg 1메가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뭐 한두 단계가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지금 100kg 미만에 대해서 50% 우선 선정하는 것들을 비율을 조금 낮출 것 같아요. 35%, 40%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100kg 미만에서는 좋은 점이 별로 없으시겠죠. 100kg 이상에서도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또 애매합니다. 그런데 탄소인증제까지 들어왔어요. 탄소인증제가 장기계약의 평가기준의 점수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얘들 되게 깝깝한 게 점수가
1등급 제품은 10점, 2등급은 4점입니다. 6점 차이면 등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국내 기업들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틀렸죠. 상반기 입찰 때 국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배점을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라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들 사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는 준공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탄소 인증제가 나와서 다른 데가 10점을 받는데 나는 1점을 받아야 된다, 9점 차이다.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들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펴져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정책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평론가도 아니고요.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보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조금씩 큰 그림을 그리고 가다 보면 색칠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데를 조금 더 색칠해서 꼼꼼하게 맞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실무자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저보다 모르는 사업자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것 뿐이지만, 30점의 배점에 10점을 탄소인증제로 들어간다, 그 점수 차이가 9점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럼 KS 인증 왜 합니까? 2, 3점 차이가 나도, 제가 다음번에 수익성 분석을 할 땐 이 점수 차이가 얼마의 입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논란을 짚히는 일들이 되겠죠. 외국 제품들 안 좋습니까? 외국 인버터들이 무조건 안 좋습니까?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까? 변환 효율이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양면 제품들, 지금 좋은 제품들 값싸게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면이 발전량이 많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면 모듈의 발전량이 이렇게 지나온다면, 양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이게 원만하게 지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상항까지 맞아가지고 발전을 하니까. 양면이고 추적식이면 발전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건데, 추적식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 발전량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보고 양면과 단면을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발전량 많아지는 거 보고 양면으로 중국산들, 저가 제품들, 국산 제품들은 워낙에 비싸니까 설치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큰 점수차라 사실은 좀 놀란 부분이 있고, 와,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는 저희 카페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사를 올려놨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정책 준비하는 것들 중에 뭐 이제 입찰 계획도 계속 바뀌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바뀌는 게 좋지는 않지만, 또 저희 그 SNS 하시는 쪽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RPS 정책과 사업자분들 권리 확보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사업자들은 본인의 발전소에 대해서 남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태양광 RPS 시장 내에서 RPS만 바라보고 가기엔 너무 어렵다, 수요가 너무 작다, 뭐 지금 판매할 때가 뭐 혼소 발전들 때문에 REC가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보완 정책의 하나로 아리백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이달 말에 확정이 되면,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쓰는 전기는 10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거다 라고 선언을 한다면, 삼성전자에서 선언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전화기만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테고, 녹색요금제나 제3제야 PPA를 통해서 REC를 조금 더 태양광에 참여를 하는 사업자들의 권리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가고 활성화를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우리 개개인의 사업에 100% 직접적인 연관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전량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는 발전소들도 매출이 REC 더하기 S&P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발전량이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REC, S&P를 별도로 적용받는 데들도 지금 S&P가 너무 바닥이다 보니 수익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들어오시는 분들, 물론 산업 정책에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주고 그걸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산업을 육성을 하고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 맞지만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건 사업자 본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벌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정책적인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계속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로 들어와서 참여를 해주시고 하반기에 입찰 공고 나오면 또 그걸 분석을 하고 점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세밀하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